안녕하세요. 슈퍼브레인 이상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유체역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유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고체는 유체가 아니에요. 액체하고 기체를 유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체입니다. 자, 분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뭔가 원자나 분자 단위 그쪽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입자 간의 반발력도 있고요. 서로 입자 간의 인력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짧은 그 상태에서 딱 얘네들의 거리가 결정이 됩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 굉장히 크다. 반발력은 조금 적다. 그래서 고체는 딱 어떠한 형상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고체가 결정 구조를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자 운동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가능하고요. 얘네들이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고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 그러면은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짧다. 분자 간의 인력이 매우 크다. 형상을 스스로 유지할 수가 있다. 분자의 운동은 이동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체입니다. 액체는 분자 간 거리가 분자 크기 정도이다. 그러니까 어떤 입자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그 입자 정도의 크기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분자 인력이 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기체랑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기체가 나오겠지만 기체는 분자의 인력이 작아가지고 분자가 막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액체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표현이 애매하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스스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건 고체랑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체는 딱 스스로 형상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액체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부피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부피를 유지할 수가 있고 자유 표면을 가져서 이 액체 부분과 그 액체가 아닌 주위, 경계 부분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 표면이 뭐냐? 그러면은 액체하고 그 주변의 기체하고 경계가 되는 표면을 갖다가 자유 표면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의 운동은 제자리에서 진동도 하고 회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럼 이동은 하느냐 못하느냐? 이동은 합니다. 이동은 하긴 하지만 그 에너지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이 제자리에서 진동하거나 회전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어떤 선형 운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다니긴 하는데 그게 지배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액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체는 유체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입니다. 기체는 분자 간의 거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거의 없어요. 분자 간의 인력은 거의 무시가 되고 분자 간의 반발력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분자의 인력이 분자를 서로 속박하지 못하는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인력은 작은 겁니다. 그리고 기체 입자들이 마구마구 돌아다닙니다. 막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 그리고 이제 최적을 유지를 못합니다. 액체 같은 경우는 최적을 딱 유지를 했습니다. 고체도 최적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기체는 최적을 유지를 못해요. 최적을 유지 못하고 얘네들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막 이렇게 흩어지면서 최적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용기라고 할까요? 그릇, 통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까지 다 얘네들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자가 공간 전체로 확산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자 운동이 선형 운동 에너지가 지배적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 있잖아요. 그거 선형 운동 에너지 이 입자가 돌아다니는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지배적이고 그리고 제자리에서 진동도 하고 회전 운동도 하기는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 그러면은 분자 간의 거리가 가장 크고 최적 유지 못하고 자유 표면 없고요. 그리고 분자 운동이 선형 운동 에너지가 가장 지배적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고체는 유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액체하고 기체만 우리가 유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거 비교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분자 간의 상호 간의 거리
어떤 게 가장 큽니까? 그러면은 기체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액체가 고체보다 분자 간의 상호거리는 조금 더 크겠죠. 자, 그 다음에 분자의 운동, 활성도라고도 하는데 기체 같은 경우는 분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죠. 그렇지만 이제 액체와 고체는 그렇게까지 활발하지 않다. 게다가 이제 고체는 거의 정지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자 간의 응집력, 분자의 인력 보시면은 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거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기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하고 이것도 이왕이면은 이렇게 부등호를 많이 약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고체. 고체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집력이 강하니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는 응집력이 약하니까 흩어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체, 고체, 기체를 봤는데 그러면은 유체, 액체하고 기체를 보통 유체라고 하는데 유체의 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내릴 거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유체는 고체와는 달리 자기 스스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주변의 고체의 형상에 따라 예를 들면 용기, 그릇, 통 이런 거요. 거기에 따라서 형상이 결정이 된다. 스스로 형상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유체 그러면 뭐예요? 흐르다 유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그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은 액체와 기체 그리고 초인계 상태 이런 것들을 유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를 조금 써가지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유체, 흐르는 물체가 유체예요 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이거는 조금 기초적인 단계의 어휘 설명이 되는 거고 조금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공학적으로 이야기를 풀자 그러면은 물질의 가한 전단력 혹은 전단 응력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미소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변형이 발생하고 움직임이 발생하고 그리고 전단 능력이 작용하는 한 계속해서 움직이며 변형하는 물질을 우리가 유체라고 한다. 이거 딱 읽으면 아시겠나요? 어떤 분들이 이거 딱 읽고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문장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전단 능력이라 그러죠. 전단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가해질 때 그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움직인다. 어떤 버티는 힘이 없다.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유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고체는 그런데 이제 버티는 힘이 있어가지고 흐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이제 또 보실 거예요. 자, 요 정도를 일단은 정리해 두시고 이거를 조금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정지 상태에서 전단 능력과 평형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전단 능력과 평형을 딱 이루면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지가 딱 되는 건데 그 형상이 유지가 되는 건데 유체는 그렇지 않고 형상이 유지가 안 되고 전단 능력 가해지면 전단 능력 가해지는 대로 이게 변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살펴볼 거예요. 뉴턴의 점성 법칙 부분에서 이 얘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거니까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단 전단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유체는 그 전단력에 버티는 힘이 없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형되고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속체 가정입니다. 유체는 연속체로 가정을 합니다. 연속체가 아닌 건 뭐겠어요? 불연속체겠죠. 그쵸? 불연속체는 어떤 공간에 물질이 있고 그리고 빈 공간이고 또 있고 빈 공간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빈 공간하고 물질하고 이렇게 조금 불연속적으로 있는 거를 불연속체라고 보는 거고요. 유체는 지금 연속체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체역학 중에서도 뭐 실유체역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입자 하나하나를 봐야 되는 그런 유체역학으로 또 들어가기도 해요. 그 유체역학의 한 분야인데 그거 제외하고 우리는 지금 기초적인 유체역학을 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연속체로 가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유체는 실제로는 이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정하자. 실제로 이런 현상도 있지만 그거 무시하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처음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유체역학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고 과감하게 생략할 건 생략하고 그렇게 이제 넘어갈 겁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뭔가 용어가 그쵸? 뭔가 어려워 보이죠? 그렇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유체를 갖다가 확대 봤습니다. 예를 들면 헬륨 기체 같은 거를 우리가 확대 봤습니다. 그러면은 확대하면은 헬륨의 원자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원자도 우리가 확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헬륨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연속되어 있는 게 아니죠. 불연속적이죠. 그쵸? 그리고 얘 자체도 확대를 해보면은 원자 핵이 있고요. 그리고 빈 공간이 있고 전자가 그 주위를 마구마구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질량이 있는 부분, 뭔가 물질의 실체가 있는 부분은 요만큼 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만 질량이 있는 거지 이 부분은 빈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물질을 갖다 딱 봤을 때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지 말자. 왜냐면 우리가 유체의 특성에 대해서 볼 때는 얘네들이 모여있는, 확대한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멀리서 봐가지고 모여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체로 가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부피를 잡아야 될 텐데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가 요만큼의 부피를 잡겠어요. 그러면은 연속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이제 원자가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잡으면은 원자가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그 부피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밀도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충분히 크게 잡아서 여기에 이제 막 이렇게 더 이제 축소를 해서 보는 거죠. 여기 굉장히 많은 그 원자들이 막 분포해 있다. 유체의 입자들이 막 분포해 있다라고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잡든 밀도가 거의 균일하게 된다. 그리고 이쪽부터를 우리가 연속체로 가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 마이크로 세제곱 이상이면은 유체에서 1 마이크로 세제곱 이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속체로 가정을 할 수가 있고 이거보다 작은 부피, 굉장히 작은 부피죠. 그러면은 이렇게 원자들 이제 하나하나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거 영역을 하나하나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 마이크로 세제곱 미터 미만으로 보면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밀도가 이렇게 여기 잡느냐에 따라서 들쭉날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연속체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유체역학, 쉬운 유체역학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연속체로 보자. 1 마이크로 세제곱미터 이상의 연속체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dV, 델타 V 미소 최적, 미소 부피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게 1 마이크로 세제곱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특성 길이 어떤 L로 보기도 합니다. L 어떤 길이가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안정되게 연속체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작으면 굉장히 미시세계이기 때문에 입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따져봐야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쉬운 유체역학에서는 연속체로 가정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위와 차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유체역학뿐만 아니라 연력학이라든지 다른 그런 어떤 물리와 관련된 역학에서 이 단위와 차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은 다른 과목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국제 단위계라 그러죠. SI 유닛이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Systems of Unit. 그래서 SI 유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정한 겁니다. 국제표준기구가 정했어요. 모여가지고 그것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리학 쪽에서도 국제표준만 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2019년부터 이제 또 새롭게 정의를 하면서 바뀌게 되었는데요. 자, 국제 단위계에서는 SI 유닛에서는 이 7가지 단위를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단위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도 이 7개의 단위를 기본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유체역학에서 칸델라, 광도는 이거는 잘 안 쓸 거고요. 이건 잘 안 쓸 거고 길이, 질량, 시간, 온도, 물질의 양, 전류 이 6가지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길이의 단위로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를 표준으로 쓰는 게 아니고 미터를 표준 단위로 씁니다. 그리고 질량, 그램 아니고 킬로그램을 표준 단위로 씁니다. 이게 기본 단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은 초, 그리고 온도는 켈빈, 섭씨 아니고요. 켈빈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양은 몰을 봅니다.
그리고 전류는 우리 유체역학에서 전류는 많이 안 나올 텐데 전류는 암페어, 전류의 기본 단위 암페어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광도 칸델라는 아마 유체역학에서 전혀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건데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촛불 하나 정도의 광도를 갖다가 1칸델라 정도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는데 뭐 정확하게는 뭐 1스테라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각도가 있어요. 입체각인데 그 각도에 555나노미터의 광원이 그 비추는 어떤 빛의 세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몇 와트 정도가 이제 다다를 때 뭐 그 빛의 세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어떤 광도의 단위 칸델라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접해보진 않았고 앞으로 유체역학에서는 안 나올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광도의 단위다, 빛의 어떤 그 세기의 단위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워오신 그 단위 그겁니다. 조금 더 이제 몰에 대해서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몰이라고 하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가 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정도가 있으면 그게 대략 1몰이구나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정확한 값은 정확한 값은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외워놓고 있죠. 그쵸?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수 정확하게 이건데 이거의 개수 어떤 입자가 이만큼 개수가 있다. 그걸 1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 한 판에 30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란 두 판이면 60개, 세 판이면 90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몰이면 이만큼 개, 2몰이면 2고 곱하기 2개, 3몰이면 2고 곱하기 3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괜히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수의 단위입니다. 개수의 단위. 그렇게 해서 뭐 미터, 킬로그램, 시간의 단위 세컨드, 초, 그리고 온도의 단위 켈빈, 몰까지 일단은 알아봤고요. 이거를 곱하거나 나눠서 예를 들면 뭐 미터 퍼 세크 해가지고 속도의 단위, 속력의 단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죠. 암페어 곱하기 세크 하면은 쿨롱이 나오고요. 그리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하면 뉴턴이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서로 얘네들을 곱하거나 나눠서 유도 단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조합된 단위, 유도 단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국제단위계에서 이 단위 말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단위를 사용하죠. 미국은 어떤 단위를 쓰냐면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위를 씁니다. 미터를 인치, 피트, 마일 이런 거를 쓰고요. 그러니까 미터나 킬로미터를 안 쓰고 인치, 피트, 마일 이런 걸 씁니다. 질량을 킬로그램을 안 쓰고 파운드 매스 아니면은 슬러그, LB라고 쓰고 파운드라고 읽어요. 그리고 슬러그라고 하는 질량 단위를 씁니다. 시간하고 뭐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시간, 물질의 양, 전류, 광도는 똑같은데 온도도 달라요. 온도도 달라서 우리 이제 켈빈하고 섭씨 쓰잖아요. 우리는 섭씨하고 켈빈 쓰는데 미국은 페러나이트, 화씨하고 랭킨을 씁니다. 이 온도 단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말씀을 앞으로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다른 거는 그래도 이제 같은데 길이, 질량, 온도가 이게 다릅니다. 단위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개의 단위가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기본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유도되는 유도 단위들이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사람들도요. 우리도 이제 SI 쓰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정도로 공학계나 과학계 이런 쪽에서는 미국 사람들도 우리 이런 단위 시스템 버리고 SI 유닛을 쓰자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바꾸는 게 좀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자, 유럽도 이제 전부 다 이제 SI 단위를 써요. 이거 쓰는 나라는 이제는 미국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미국 서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위를 아마 쓰셔야 될 겁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단위를 이제 쓰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 책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미국 서적을 구매하실 때 SI 버전이 있습니다. SI 버전. 이런 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조금 문제 풀거나 그럴 때 이런 단위 변환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덜 하겠죠. 하지만 앞으로 나는 미국 가가지고 취업을 할 거야. 그러신 분들은 이런 단위에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어이고요.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든지 이제 과학이든 공학이든 이런 쪽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제 사용이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기호라고 하는 게 있고 단위라고 하는 게 있고 차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기호는 뭐냐면은 우리가 수식 기호 같은 거 이제 쓸 때 W는 FS다. 1이죠, 1. 워크의 W, W는 FS다. 뭐 아니면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요? 뭐 F는 MA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F는 force라고 하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F라고 이제 그냥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M. 이거는 질량의 mass라고 하는 M. 첫 글자를 따서 M이라고 그냥 쓰는 거고, A,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F는 MA다 라고 이렇게 이제 수식을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호입니다. 어떤 기호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단위가 있습니다. 자, 힘의 단위 뉴턴 있고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있을 거고,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1kg 곱하기 1m per sec 제곱, 그쵸? 1m per sec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를 조합해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단위예요. 단위는 보통 이렇게 대괄호 해가지고 쓰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work, force, 그리고 S는 보통 이제 이동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왜 S라고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W 같은 경우는 work의 첫 글자 W를 딴 거고요. 뭐 그래서 이제 단위는 줄을 씁니다. 일의 단위는 줄인 거고요. 그리고 힘의 단위 뉴턴, 그리고 거리의 단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변위의 단위는 이제 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 뉴턴 곱하기 변위 미터 이렇게 곱해서 뉴턴 미터를 줄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제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겁니다. 자, 기호하고 단위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쓰셔서 익숙하실 테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차원을 봅니다. 차원은 이제 MLT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M은 뭐냐면은 질량의 차원이고요. L은 뭐냐면 length, 길이의 차원이다라고 하고, T는 time, 시간의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 유도 단위들이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느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의 단위가 1뉴턴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게 1kg 곱하기 1m per sec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질량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하고, 이거 미터는 길이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하고, 이거 세크의 제곱은 t의 마이너스 2제곱, 그쵸? 시간의 마이너스 2제곱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뉴턴이라고 하는 그 힘의 차원은 mLt의 마이너스 2제곱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 들어가는 부분에 mLt 마이너스 2제곱을 쓴 거고요. 거기에 곱하기 미터, 길이의 차원이죠. 길이의 차원을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ml제곱 t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차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차원은, 이렇게 표현된 차원은 일의 차원이다, 에너지의 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 단위, 차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책을 보시던 간에 이거는 기호 얘기하고 있구나, 이건 지금 단위 얘기구나, 이건 차원 얘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유도 단위라고 하는 거, 아까 봤었던 7가지의 기본 단위들을 서로 곱하거나 나눈 조합으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유도 단위는 뭐예요? 뉴턴이라고 하는 유도 단위 나왔고요. 그리고 줄이라고 하는 유도 단위 이렇게 나왔네요. 이 기본 단위들을 곱하거나 나눠서 새롭게 만든 그 조합으로 정의를 하는 게 바로 유도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이제 물리학적인 개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뭔가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 그러면은 식을 보시고요. 그리고 단위를 보시고 차원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물리적인 현상들, 역학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개념은 단위 접두어입니다. 단위 접두어 뭐냐면은, 우리가 길이의 단위 할 때 센티미터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미터 앞에 센티가 붙은 거예요. 밀리미터 얘기하죠. 미터 앞에 밀리가 붙은 겁니다. 자, 이런 센티, 밀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뭐라 그러냐면은 단위 접두어, 영어로는 프리픽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단위에 붙은 이 프리픽스들은 관습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 밀리미터, 그리고 더 아래는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쓰죠. 그리고 킬로미터 이런 거 씁니다. 킬로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프리픽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킬로미터 다음에 1000km면 메가미터인데 그래가지고 메가미터를 쓰시거나 아니면 기가미터를 쓰시거나 우리 무슨 컴퓨터 용량 할 때처럼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는 건데 이런 걸 쓰시면은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프리픽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잘 안 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안 쓰는 건 안 쓰고 많이 쓰는 것들만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음량의 단위할 때 데시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데시라고 하는 거는 0.1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벨 그러면은 10데시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3데시벨 그러면 0.3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몇 벨 이렇게 벨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데시벨로 얘기를 합니다. 센티벨, 밀리벨 얘기 거의 안 하고 데시벨로 보통 음량을 얘기를 합니다. 뭐 음악이나 이런 쪽에서요. 자, 그리고 킬로미터 좀 전에 설명드렸죠. 메가미터, 기가미터 안 쓴다는 얘기예요. 킬로미터를 쓴다는 얘기예요. 뭐 곱하기 10에 20제곱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코파라드, 나노파라드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피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피코, 나노, fem토 이런 쪽은 거의 여러분들이 보실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캐패시터 단위에서 이제 피코파라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등장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날씨 얘기할 때 헥토파스칼 쓰죠? 날씨 얘기할 때 기상 쪽에서는 헥토파스칼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 기계공학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헥토파스칼을 안 써요. 기계 쪽에서는 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 아니면 아니면 뭐 이제 또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공학기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지 헥토파스칼은 기계 쪽에서는 안 씁니다. 그렇지만 기상 쪽에서는 헥토파스칼을 쓰지 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은 안 쓰게 됩니다. 바도 안 쓰고요. 거의 다 이제 헥토파스칼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분야마다도 프리픽스들을 자주 쓰는 그 문화적인 게 조금 다르죠. 그쵸? 이런 거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MCG라고 하는 거. 의학 분야에서는 약이나 이런 것들은 밀리그램하고 마이크로그램하고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MCG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의사들이 막 뭐 약 처방해주고 막 이런 거 막 쓰는 거 옛날에 이제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 이제 컴퓨터로 뽑아줘서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 처방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막 갈겨서 썼어요. 이제 갈겨서 쓰는데 그런 거 할 때 막 이제 바쁘게 이제 갈겨서 쓰는데 밀리그램과 마이크로그램이 이게 손으로 쓰게 되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이 어떻게 돼요? 1000배 차이가 나잖아요. 투약을 하는데 몇 미리그램 넣어야 되는데 몇 마이크로그램 넣었다. 그러면은 뭐 약 효과가 없는 거고요. 몇 마이크로그램 넣어야 되는데 몇 미리그램 그럼 굉장히 과다 복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MCG라고 씁니다.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안 쓰고 이거를 MCG라고 이제 써서 밀리그램과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관습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체역학에서는 뭐 다른 것들은 거의 안 쓰고요. 뭐 기가 정도 위는 잘 안 씁니다. 킬로, 메가, 헥토, 데카. 헥토데카도 잘 안 쓰죠. 헥토는 이제 기압의 단위 얘기할 때 헥토파스칼 할 때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0배란 뜻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거의 안 쓰고 데시도 뭐 거의 안 씁니다. 데시도 거의 안 쓰고 이쪽 이제 센티나 밀리, 마이크로는 조금 이제 쓰이죠. 네, 쓰이고 이 밑에도 이제 거의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유체역학만 딱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킬로, 메가 그리고 센티, 밀리, 마이크로 정도만 잘 이해하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킬로는 1000배예요. 그러니까 1km 그러면 1000m 우리가 익숙하죠. 그렇죠? 킬로는 이제 1000배다. 그리고 메가는 100만 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헥토는 100배, 데카는 10배인데 잘 안 쓰고요. 데시도 잘 안 쓰고 센티는 100분의 1배죠. 그러니까 100cm 해야 1m 이렇게 되는 거 익숙하실 겁니다. 밀리는 1000분의 1 그리고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단위 접두어들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반드시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위를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단위를 변환하는 방법, 변환하는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접하셨을 텐데 제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초등학교 때 어렵지 않으셨나요? 이거 막 헷갈리고 어렵고 저도 어려워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막 다 외우지? 힘드네, 어렵네, 이상하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바로 이 단위 변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쉬운 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단위를 변환할 때는 곱하기 1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1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곱하기 1을 해주시는데 분모하고 분자하고 같으면 분모 분자가 같다 그러면은 어때요? 분모하고 분자가 같다면 1이죠. 1. 곱하기 1은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영향 안 주죠. 뭔가에 곱하기 1을 한다 그러면은 이 뭔가가 그대로 나오는 거지 이게 달라지지 않죠. 이 원래 값이 그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하는데 단 분모하고 분자하고 같게 이렇게 이제 1을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분모하고 분자 그냥 아무거나 같게 하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의도대로 단위를 바꾸는 그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이 분모 분자를 딱 세팅해 주시면은 단위 변환이 깔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문제 한번 볼게요. 2000세제곱센티미터는 몇 미터 세제곱입니까? 이런 문제 여러분들 헷갈려 하셨죠?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세제곱센티미터다. 그런데 이거를 미터 세제곱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센티미터 세제곱을 미터 세제곱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을 곱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분모 분자가 같게 세팅을 한다. 1m는 100cm잖아요. 그러니까 분모하고 분자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건 1이죠. 1.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1을 3번씩이나 곱하네요. 근데 1은 아무리 곱해도 원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그쵸? 원래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센티미터 지금 위에 있는데 센티미터를 아래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cm는 1m야 라고 하는 걸 이용해 주는 거예요. 100cm는 1m야. 그런데 지금 센티미터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3번 곱해서 세제곱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센티미터 세제곱이 이렇게 없어지고요. 뭐만 남게 되냐면은 미터 세제곱이 남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단계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거를 세제곱한 게 뭐예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는 1미터 세제곱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서 0.002가 될 거고요. 그리고 기호는 기호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이렇게 약분이 돼서 미터 세제곱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0.002 미터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초등학교 때 굉장히 헷갈려하고 지금 초등학생들 이거 얼마나 막 헷갈려 하겠어요? 어려워하겠어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200노트라고 하는 이거 속도의 단위입니다. 200노트는 몇 미터 퍼 세크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노트라고 하는 단위는 보통 배가 항해할 때 아니면 비행기가 비행할 때 이 노트라고 하는 속도의 단위를 씁니다. 이 노트라고 하는 단위는 몇 미터 퍼 세크냐 한번 변환을 해봐라. 200노트가 얼만큼이냐 한번 변환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필요한 게 1 노티컬 마일이라고 하는 게 1852m이다. 1 노티컬 마일은 1852m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 노트는 1 노티컬 마일 퍼 아워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단위 변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200노트인데 200노트를 써주시고 1을 곱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모 분자가 똑같아야 돼요. 자, 분모 분자 똑같아야 되는데 노트를 없애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트 위에 있으니까 노트를 아래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노트는 1 노티컬 마일 퍼 아워 1노트는 1 노티컬 마일 퍼 아워 그쵸? 이게 지금 1이죠. 1. 분모 분자 똑같잖아요. 분모 분자 똑같게 1을 곱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 노티컬 마일이 1852m라 그랬죠. 1 노티컬 마일을 없애주고 싶은 거예요. 1 노티컬 마일을 미터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1 노티컬 마일을 없애줄 수 있도록 약분할 수 있도록 여기 위에 있으면 여기 아래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1 노티컬 마일은 1852m 분모 분자 똑같이 해서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our 있죠? 시간을 초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1시간은 3600초 이렇게 이제 곱해주는데 여기는 per hour잖아요. per hour 아래에 있으니까 위에다가 1시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아래에다가 3600초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단위 한번 약분해 볼게요. 노트 없어지고요. 너티컬 마일 없어지고 아워가 없어집니다. 뭐만 남냐면은 미터 퍼 세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크를 여기다가 써줬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200 곱하기 1852 나누기 36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2.889 몇몇몇몇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노트는 102.889 미터 퍼 세크 정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변환하는 방법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단위 변환이 있더라도 곱하기 1만 기억하시면 된다. 분모 분자 똑같이 세팅해서 곱하기 1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단위를 변환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떤 단위랑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조금 아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1인치는 2.54cm 뭐 이런 것들이에요. 1피트는 0.3048m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미국 단위가 나와도 SI 단위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변환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 치면은 다 나오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하고 또 다르죠. 그냥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네 하고 조금 다르죠. 자, 보시면 1인치는요, 이그젝트 값이에요. 이건 정확한 값입니다. 정확하게 2.54cm입니다. 그리고 1피트도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정했어요. 0.3048m를 1피트라고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1야드는 3피트고, 그러면 36인치겠죠? 그래서 0.9144m가 정확하게 1야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마일은요, 미국에서 1마일 그러면은 5280피트가 1마일입니다. 숫자 어렵죠, 그쵸? 5280피트가 1마일인데 이거는 계산해 보시면 이그젝트 정확하게 1609.344m, 1609.344m가 1마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노티컬 마일, 1해상 마일이라고 하는 거는 1852m이고요. 정확하게 1852m이고 1atm, 1기압이라고 하는 압력의 단위는 101325파스칼을 1기압이라고 국제적으로 이거는 합의를 보고 정했습니다. 이건 딱 픽스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대략적으로 미국에서는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거든요. 그러니까 인치 제곱당 파운드 포스예요.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면은 14.7 psi, 14.7 psi 정도가 이 1기압 단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건 대략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그젝트, 정확한 값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노트라고 하는 이런 어떤 속도의 단위, 조금 전에 이제 봤었던 건데, 유체역학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1노티컬 마일 퍼 아워인데 0.51444444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앞에서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렸으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조금 넣어드린 거고, 유체역학에서 이런 게 뭐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뭐 단위 변환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시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단위 변환 어렵지 않게 빨리빨리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차원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MLT 차원과 FLT 차원인데요. 사실상 지금 현대에 와서는 FLT는 이건 잘 사용을 안 해요. MLT, SI 유닛에서 MLT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지, FLT는 그 미국 단위 시스템에만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잘 사용을 안 하고요. MLT만 사실상 이제 좀 사용을 하는데, 이건 이제 자격증 시험 문제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자, 우리가 F는 ma라고 하는 뉴턴의 제2법칙, 그쵸?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식이 될 겁니다. 자, F는 ma인데 1뉴턴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1kg 곱하기 1m/s 제곱을 1뉴턴이라고 합니다. 라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거를 안 쓴다는 거예요. 뉴턴, 킬로그램 이런 걸 안 쓰고 미국은 파운드, 피트 뭐 이런 걸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쓰냐면은 1파운드 포스, 힘의 단위 1파운드라고 하는 거는 1파운드 매스, 1파운드 질량 곱하기 32.174 feet per sec 제곱이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파운드 포스는 1파운드 매스라고 하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를 미국 단위로 한 거 32.174 feet per sec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F는 ma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이 32.174라고 하는 숫자가 조금 거슬리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질량과 이런 걸 도입을 합니다.
자, 1파운드 폴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질량 곱하기 1피트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로 가속을 하는 이 식으로 바꿨을 때 이거를 1슬러그라고 하자라고 하는 그런 질량을 또 도입을 합니다. 이건 이제 공학 질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슬러그, 1공학 질량, 이렇게 이제 슬러그, 미국에서만 이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1파운달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파운달이라고 이제 읽는데, 1파운달은 뭐냐면은 1파운드 매스, 이 질량 곱하기 1피트 퍼 세크 제곱하면 1파운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벌써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슬러그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파운드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파운달이라고 하는 힘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SI하고는 조금 체계가 다른 겁니다. 자, SI 같은 경우는 1N은 1kg 질량 곱하기 1m per sec의 제곱.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MKS, 그래서 MKS는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CGS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CGS는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예요. 그러니까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하고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하고 이게 또 조금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밀도 얘기할 때 밀도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물의 밀도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램, 센티미터니까 CGS를 여러분들이 배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공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CGS를 안 쓰고 물리나 기계공학 이런 쪽은 MKS를 많이 씁니다. 미터, 킬로그램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물의 밀도 그러면은 1000kg per 미터 세제곱 이렇게 이제 많이 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킬로그램 말고 그램, 미터 말고 센티미터 이렇게 쓰게 되면 1다인이라고 하는 그런 힘의 단위가 또 나오겠습니다. 1다인 그러면은 1g이라고 하는 질량, 이거를 1cm per sec 제곱이라고 하는 그 가속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10만 다인이 1N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F는 MA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WMG인데, 자, 이 W는 MG 이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여기에 있는 W는 중량, 웨이트예요. 웨이트는 그래서 보통 이제 W는 또 이제 워크의 W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FW라고도 이제 많이 쓰는데, 자, 이 중량, 웨이트는 M, 질량 곱하기 G, 중력 가속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1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뭐예요? 지구 표준 중력 가속도 9.80665 m per sec의 제곱이 이제 지구의 표준 중력 가속도인데 1kg이라고 하는 질량 곱하기 9.80665 m per sec 제곱이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1kg 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냥 킬로그램하고 다르죠. 1kg하고 1kg 중하고 다른 겁니다. 1kg 중은 1kg 곱하기 9.80665 m per sec의 제곱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해요. 앞에 숫자가 다르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30kg의 질량이 나가는 질량이 30kg짜리인 물체는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게라고 하는 건 힘인데 그냥 숫자 똑같이 써서 30kg 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20kg짜리 질량이다 그러면은 무게는 20kg 중이다. 20kg 이렇게 force F를 써서 중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뉴턴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대략적인 거죠. 대략적으로 1kg 곱하기 9.80665 m per sec 제곱은 대략 9.8N이 1kg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kg 중이다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9.80665 뉴턴 이렇게 되는 거고 대략적으로는 그냥 9.8뉴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kg 중은 9.8뉴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미국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얘네도 이제 파운드 매스하고 파운드 폴스가 있어요. 그래서 1파운드 매스는 1파운드 폴스입니다. 그 무게가. 그러니까 뭐 10파운드 매스짜리다 그러면 10파운드 폴스고요. 뭐 100파운드 폴스다 그러면 100파운드 매스입니다. 똑같아요. 앞에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1파운드 매스라고 하는 거에 이게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32.174 feet per sec 제곱이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곱한 게 이거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러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1feet per sec 제곱 곱하기 1슬러그가 1파운드 폴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쓰면은
32.174 feet per sec 제곱이 중력 가속도잖아요. 1 슬러그에 이거 곱하면 그냥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는 이거를 정리하시기보다는 이거를 이용해서 슬러그 곱하기 feet per sec 제곱이 파운드 폴스야? 그러면은 슬러그 곱하기 feet per sec 제곱이 파운드 폴스가 되고 32.174는 32.174 그대로 써주면 되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9.80665까지 다 안 쓰죠. 우리도 9.8까지만 거의 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2.174 뭐뭐뭐 이렇게 나가는데 다 쓰지 않고 보통 32.2까지만 보통 씁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미국 책 보시다가 32.2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중력 가속도구나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32.174까지 쓰기도 하고 32.2까지만 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 보시다가 32.2 32.174 이런 숫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중력 가속도와 관련된 거구나. 우리가 9.8 생각하듯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단위와 차원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자, MKS 시스템하고 CGS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MKS는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단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운 단위 시스템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밀도 같은 경우가 조금 특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의 밀도가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이거는 뭐예요? CGS 시스템인 거예요. 센티미터 그람. 그런데 이제 CGS를 쓰게 되면은 힘의 단위를 다인으로 써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물리나 기계공학 이런 쪽에서는 그람, 센티미터를 안 쓰고 다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씁니다. 그럼 단위변환 해보시면요. 물의 밀도가 1000kg per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다인 안 쓰고 뉴턴 쓰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CGS는 이거를 쓴다.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쓴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힘의 단위를 다인을 써야 되는데 또 다인을 그렇게까지 또 안 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유체역학에서는 CGS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점성의 단위나 그런 것들이 CGS로 표현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걸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유체역학에서는 또 이 CGS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람하고 센티미터를 쓰니까 이렇게 단위가 나왔겠구나.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MKS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가끔가다 CGS의 단위가 조금씩 등장을 하긴 할 겁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거 CGS라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원 보시면은 MLT계 차원 질량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길이, 시간, 그리고 뭐 여기 뒤에 있는 전류, 광도, 몰, 온도 이런 건 이제 많이 안 쓰는데 MLT 그래서 이제 MLT까지만 많이 쓰고 그리고 FLT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거 뒤에는 다 똑같고 앞이 이제 M 질량이냐 아니면 F 힘이냐 이것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건 순전히 어떤 그 자격증 시험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데 FLT를 MLT로 바꿔라, MLT를 FLT로 바꿔라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면은 어떤 그 개념이 있는데 이 물리량의 FLT 차원은 어떻게 되냐, MLT 차원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F는 MA 있잖아요. F는 MA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원을 보시면 뭐예요? F, 힘의 차원 그냥 F 써주시면 되고 이거 질량의 차원 MLT에서 M 써주시면 되고 가속도의 차원 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요. 미터 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퍼 세크의 제곱 차원이 어떻게 돼요? 퍼 T 제곱 그래서 T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돼요. 시간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LT를 MLT로 바꾸려면은 F 대신에 MLT의 마이너스 2제곱을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MLT를 FLT로 바꾸시려면은 M에다가 요건 이제 바꿔서 쓰시면 되죠. 그쵸? 요거 바꿔서 쓰시면 어떻게 돼요? M 여기다가 두고 얘네를 넘겨버릴게요. F에 L에 마이너스 1에 T에 2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은 M 대신에 이거를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M 대신에 F에 L-1 T의 제곱 이걸 넣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진짜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런 개념인데
FLT를 MLT로 바꿔라, MLT를 FLT로 바꿔라, 이런 문제들이 자주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물리량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이 물리량들의 FLT 차원하고 MLT 차원하고 제가 이제 쭉 썼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크게 제가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길이 당연히 L, FLT도 L이고 MLT도 L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T죠. 이거는 FLT도 T고 MLT도 T입니다. 자, 질량은 그냥 MLT에서는 그냥 M을 쓰면 돼요. 그런데 FLT에서는 어떻게 쓰면 돼요? FLT에서는 질량은 F에 L-1 그리고 T에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은 FLT에서는 그냥 F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힘을 MLT 쪽으로 바꾸게 되면은 M에 L 그리고 T에 -2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본 거예요. 온도는 이제 세타라고 이제 보통 쓰고요. 그리고 속도니 가속도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도는요, 무차원입니다. 각도는 무차원이에요. 왜 각도가 무차원이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혹시 생각나세요? 라디안. 고등학교 때 라디안 배우셨는데, 그 라디안은 뭐요? 단위를 생략을 했죠. 그쵸? 라디안 단위를 생략했어요. 파이 라디안, 굳이 라디안 뒤에 안 쓰고 수학에서 그 단위를 그냥 생략을 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라디안도요, 차원이 없는 거예요. 단위가 사실상 차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각도라고 하는 거는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우리가 360도로 하자. 그러면 이 전체 한 바퀴를 360으로 딱 놓고 쪼갠 거죠. 360으로 쪼갠 게 360도, 디그리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라디안은 뭐예요? 라디안은 이것도 이제 비율인 겁니다. 여기가 L이고 여기가 L이고 여기가 L. 이렇게 만드는 이 각도를 라디안이라고 하자, 1라디안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각도 같은 경우는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 360도에 대한 50도면 50도, 60도면 60도, 그 이제 비율이 되는 거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각도는 이제 차원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들 배우시면서 하나씩 이제 다 아시게 될 텐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밀도하고 에너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밀도 에너지 볼게요. 자, 밀도 같은 경우는 몇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량 M의 길이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네요. MLT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이걸 FLT로 고쳐라. 그러면은 M 대신에 이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M 대신에 이걸 넣어주시면은 F L-1에 -3이잖아요. 그럼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T의 제곱 이렇게 해서 밀도의 FLT 차원계 그러면은 FL-4 T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MLT 차원을 써라 그러면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는, 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W는 FS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F, 힘의 차원 그냥 써주시면 되고, 이거는 길이의 차원이죠. 그래서 L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FLT로 쓰시면 FL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MLT로 고쳐라. 그러면은 F 대신에 뭘 써주시면 돼요? F 대신에 이걸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F 대신에 M, LT 마이너스 제곱인데, L이 어떻게 돼요? L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L에 제곱 들어가고요. T 마이너스 2제곱 그냥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LT 차원을 써라.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나머지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FLT, MLT 왔다 갔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물리량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 차원, 그 단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차원이 아마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꼭 기억하실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단위와 차원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